제 이름은 이호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짓기 힘들게 되어 저희는 도시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38, 누나가 14살이었고 제가 12살, 남동생이 10살이었습니다. 네, 그 도시로 이사 나오면서 우선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집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상대로 자취를 받으면서 기본 생계를 유지했고요.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미식 일과 식당 일, 대학 청소 노동자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머니 결혼 전인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저는 엄마는 원래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 외할머니랑 찍은 사진인데 엄마도 유년 시절이 있었고 아가씨 시절이 있었다는 걸, 그 사진을 보고 단순한 사실인데 살이 많이 빠졌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인가 그 다다음인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묘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때가 저때 어머니가 지금 저보다도 한참 어린 10살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진이죠.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좀 자존심이 상당히 세신 분입니다. 어머니 자존심 그러면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개그맨 시험을 친 적이 있는데 운이 좋아 4차까지 가게 되고 방송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조금은 알려졌죠.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들 사이에도. 그리고 졸업 후 제가 어머니랑 싸우고 나서 영화를 계속 하게 돼가지고 뭐 집에는 자주는 없었지만 한 번씩 집에 내려와 있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셨냐면 친구분들한테는 제가 방송국에 일한다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내려오면 2층 제 방에 있었는데 뭐 집에서 개모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절대 1층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가라고, 영화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용돈을 절대 안 주셨는데 그럴 때는 돈까지 주시면서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분이셨죠. 그래서 아버지 없이 크는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보여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거나 약간 그렇게 감정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상당히 경계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 영향은 삼남매 중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장 싫었고 개그맨 시험을 칠 정도로 농담을 한 거 보면 어머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늘 그냥 강조하신 게 아버지의 부재사항이다 보니까 똑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우리는 80점이 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100점을 맞으려면 120점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긴장하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되게 야리하신 분인데, 저희가 사골세로 신혼부부한테 사골세를 내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술만 드시면 한 번씩 부인, 신부님을 때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들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 소리가 다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육상 안 좋다고 이제 이사 비용까지 들이면서 이사를 가기를 권유했는데, 그분이 어머니에게 육두문자 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흥분한 제가 아저씨한테 대어들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쌀이 빗자루를 드시면서 아저씨한테 대어들면서 흥분해서 대어들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도 뒤로 뒷걸음질 칠 만큼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셨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하다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 미싱 작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증명류가 생겨서 이제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어머니가 특별히 이제 맞이인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취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 혹여라도 못 깨어날 수 있으니 집 장롱 베개 사이에 통장이 있고 통장 비밀번호는 나의 생일이라 하시면서 그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누구 엄마, 여빈이 엄마, 광수 엄마한테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구워준 차용 정서도 거기에 같이 있다. 혹시 내가 안 깨어나면 이라고 그때 상당히 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는데 약간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의사랑 그때 이야기한 상태라서 큰 수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때 다소 약해 보였습니다. 물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어머니는 며칠 뒤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다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숨긴 장소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그만 엄마도 신랑 없이 우리를 키웠지만 우리도 아빠 없이 컸다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각자 영역에서 부재로 견딘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저도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잊지 못하셨고 며칠 뒤에 어머니가 이제 술을 한잔 하자고 저한테 말을 하셨고 그때 어머니도 미처 그까진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좀 선한데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그 말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랑 그렇게 텄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엄마와의 관계는 뭔가 책임감 이런 관계보다는 약간 동지적 관계가 된 것 같은 그런 그때 이후로 어머니랑 좀 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있고 한동안은 영화를 제가 하게 되었고 영화를 할 때도 어머니는 지원은 전혀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탐탁하게는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영화 스텝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꿈이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제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고 그때 쓴 시나리오가 이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고 이제 극중 이름 호발이라는 사람이 개명을 하느냐 마느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제가 연출도 하면서 약간 페이커 다큐 형식으로 제가 주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중 가족들이 실제 가족이 그대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출연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당하고 나와서 이제 속상해서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누나가 당신이 출연을 안 하면 그 역할에 맞는 분의 연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출연료를 한 100만 원 정도 드려야 된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100만 원이 아까우셨던 거죠.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 준비 과정과 실제 촬영 그리고 뒤에 편집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랑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해 모두가 되었고 마침 영화가 운이 좋아서 영화제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세 군데 정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어머니랑 누나랑 동생 가족들을 모시고 극장을 봤는데 제 작품이 코미디인데 어머니가 제 옆자리에서 보시는데 보는 내내 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래
무대 인사할 때 제 표정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큼 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제가 영화 한다 그랬을 때 주변 분들한테 영화 일이라는 게 대해서 좀 어머니 스스로 좀 리서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활이 불안정한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이제 반대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화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영화 하는 걸 지지해 줬는데 저는 또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 보면 반대할 때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어머니랑 할 때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싸울 때 그 말도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냥 장난삼아 KBS 개그 콘테스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조화가 4차까지 합격하고 이제 2달간인가 합숙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제가 나오는 부분을 지켜보고 어머니도 응원을 하셨는데 영화 하는 건 그렇게 반대하셨기에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KBS다 보니까 개그맨을 합격하면 매주 나오는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하는 거는 어머니는 약간 공무원이 되는 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는 주변에 제가 영화 한다 그랬을 때 주변에 나름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행여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셨습니다. 농사 지을 때인데 어머니가 셈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저희 마을에 버스가 제가 초등학교를 하면 버스를 타고 저희가 집으로 왔는데 4km 정도의 거리라서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저희 수박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번은 그 기사님께 수박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기사님이 저를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무릎에 앉혀서 운전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버스비가 훨씬 더 비싼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정말 엄청나게 혼났고 그 기사분한테도 어머니가 막 따져가지고 따지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정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처음에 시집 오셔서는 같이 모시고 사셨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4대가 같이 산 거죠. 집안일도 굉장히 힘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 기억나는 거는 같이 농사일을 하시고 들어와서 아버지는 씻고 TV를 보시는데 어머니는 다시 부엌일을 하시는 걸 어린 나이에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을 글로 써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글 공모전에 당선이 됐고 이게 문예지에 나왔습니다. 그때 여선생님께서 시선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를 키우면서 육아는 신경을 못 썼다고 늘 죄송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늘 도시락을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주셨고 또 요리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반찬이 늘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탐내는 반찬들이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엄마 도시락보다는 그 사발면이나 참치 캔을 들고 오는 친구들을 좀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머니가 좋은 재료로 좋은 그 정성이 담긴 요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나오고 나서는 미싱일을 하셨는데 혼자 몸으로 미망인이 되시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외부 사람 만나고 그 당시에 그 외삼촌은 그냥 여성 속옷 가게라든지 이런 걸 하기를 희망하셨는데 어머니가 손님 만나는 일은 좀 부끄럽고 이렇다 하셔가지고 미싱일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그 미싱일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10여 년 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관절이나 손목이나 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용돈 필요하면 그 가게를 가서 저 용돈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대학 청소 노동자 일을 하셨는데 예, 그때는 저희도 시간이 들고 해서 그런지 어머니가 뭐 중요한 물청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남동생이나 저랑 또 마침 누나가 또 어머니가 일하는 그 대학을 다니셨는데 나름 예, 국립대라가 지방에서는 인정받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같이 뭐 일도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름 그런 모습에서는 기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그 식당 주방일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외모가 떨어지는 편이 아니신데도 굳이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스스로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농사일 이외에는 다 비정규직 노동을 하셔서인지 저희 삼남매는 안정적인 직업군을 가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상당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공무원 임용된 후에도 가끔 그 직장 일로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이제 집에서 편집을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은 어머니는 상당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행여 이 자식이 다시 적성에 안 맞다고 사표를 던지고 다시 영화 쪽 일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노조 일은 찬성하는데 영상 일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이진 않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38이었습니다. 도시로 이사 와서 낯선 환경에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동으로 큰 그늘막이 생겨서 그 그늘막 아래에서 저희 삼남매가 구김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노동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노동을 생각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제가 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의 그늘막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난 거 맞죠? 네. 에어컨 좀 켭시다. 더워 죽겠다. 근데 어머니 고생하는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 나 올라 그래 지금. 울 것 같아. 그만. 아니 너무 과잉이야.